네, 여러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오늘은 프라이머리 키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엔티티나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어, 만든다고 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테이블을 어떤 엔티티 간의 관계를 릴레이션을 하고 그런 명사 같은 거를 엔티티라고 한다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키라고 한다고 했고, 가장 메인으로 쓰는 것을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엔티티 셋이 있다고 할게요. 엔티티는 개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업 같은 경우, 뭐 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 개개인이나 강사 개개인이나 강사들 수업 등등 이런 것들이 보통 명사로 끝나는 것들이 엔티티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티티에서 얘네들을 각각 다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어, 그래서 뭐 얘네가 키는 뭐 디스팅귀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다음에 뭐 개체 집합에서는 너무 쉽지만 두 번째 이 관계 집합에서 한번 볼게요. 자, 릴레이션십 셋이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학생이 있다면은 학생이 뭐 수강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엔티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업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수강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이 수강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릴레이션십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이 학생이 수강 신청을 뭐 언제 눌렀는지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다른 관련된 엔티티 셋들에 대한 프라이머리 이 주요 키들을 가지고 걔네들과 유니언 합집합을 해가지고 가지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어, 아래 있는 예제로 다시 듣게요, 그냥. 아래 있는 예제로. 네, 다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터, 강사라고 하는 어떤, 엔티티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강사라면 뭐 교원이라고 할게요. 네, 교원이라고 하는, 네, 저 같은 교원이라고 하는, 엔티티와, 그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다 할게요.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아이디가 각각의 학수번호 뭐 4번이랑 학번이 얘네들의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서로 예를 들어서 뭐 지도 교수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둘이 서로 지금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지도 교수, 누가 누구의 지도 교수를 하는지, 얘 같은 경우는 얘랑 관련된 두 가지 서로 다른 엔티티인 교원이랑 학생계 엔티티, 자, 이 아이디랑 아이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있는 것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래야지만 누가 누구의 지도 교수인지를 다루는 그런 개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써 있는 게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핑 카디널리티, 몇 대몇 대응인지 이것을 매핑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용어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매핑 카디널리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얘도 설정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매니투매니 할게요. 매니투매니. 자, 학생들도 지도 교수를 여러 명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도 교수도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니언 합쳐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원투맨이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과 지도 교수가
뭐 지도교수는 뭐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한 명을 가지고 지도교수는 학생들을 좀 여러 명 하는 그러한 좀 상황이라고 뭐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표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네, 짝대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짝대기를 통일 가지고 제 기억에 아마 네, 1대 4에서 1쪽에 화간표, 네, 1쪽이니까 교원이 한 명만 참여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형태로 화살표를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학생은 네, 최대 한 명의 지도교수를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이 가운데 있는 릴레이션이 교원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교원은 무조건 학생을 한 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얘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학생의 아이디를 키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뭐 1이나 1대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니 사이드에 있는 스퍼키를 미니볼로 무조건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원투원, 네,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보통 얘네도 비슷하게 네,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1대1 대응 경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써도 된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1대 다면은 다가 있는 쪽에 있는 우리가 슈퍼키를 활용해야지만 그 각각의 관계들을 네,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도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weak entity set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약한 개체 집합이라고 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뭐 강한 개체에다가 좀 계속적으로 딸려오는 형태를 보통 우리가 weak entity se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콜사이드랑 세메스터랑 이어랑 뭐 이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섹션이라고 하는 어떤 엔티티가 있다고 한번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섹션은 네,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이 섹션이랑 네, 코र्스라고 하는 것도 가지는데 코र्스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는 지금 네, 그림이 네, 자, 코र्스라고 하는 형태는 코र्스 아이디, 타이틀 크레딧을 가지고 네,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분반이라는 뜻인데 네, 뭐 분반이 몇 번째 분반인지 언제 열리는지 자, 이 정보를 따로 이 두 가지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뒤에 예제가 있습니다. 코र्스의 예제는 코र्스 예제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자, 이 코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코र्스 아이디랑 그다음에 코र्스 이름, 타이틀, 그다음에 크레딧, 몇 학점인지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형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보면은 얘네들은 둘 다 이 코र्스 아이디라고 하는 이 코र्스 아이디 이 학수 번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중복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 같은 경우는 조금 필요 없는 정보이기도 하고 굳이 우리가 중복을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DBMS를 쓰는 이유가 중복을 항상 제거하는 상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얘를 그냥 없애버리면은 근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우리가 릴레이션십으로 네,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끼리 서로 만들 수는 있겠죠. 릴레이션십을 해가지고 관련될 수 있는데 얘도 사실 좀 그렇게까지 선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는 자, 우리가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weak entity라고 해서 약한 개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정보랑 수업의 특정 분반에 대한 뭐 몇 학기에 열린 몇 분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서로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약한 개체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콜스 아이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여기서 섹션 아이디 year 네, 겹치는 부분을 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위크 엔티티 셋을 만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 weak entity는 기존에 있던 것과는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이 우리가 weak entity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다른 엔티티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좀 약하게만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수 번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도 따로 가지는 거죠. 하지만 얘는 학수 번호에 있는 그런 분반 번호. 저희 같은 경우는 학수 번호가 있고 분반은 지금 2분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반과 관련된 거는 따로 저장하면은 위크 엔티티로 가질 수 있다. 의 특징은 그리고 다른 이 학수 번호에 대한 것이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자가 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럼 약한 개체가 있으면 나머지는 강한 개체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한 개체는 걔네가 아닌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existent에 굳이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한 개체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기하냐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두 번 그려가지고 아름모를 두 개로 그려서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약한 개체가 있는 쪽에 이렇게 그 더블 렉탱글을 긋고 여기에 두 번 대시드 라인을 그려가지고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섹션과 그러면은 이 섹션에 대한 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에다가 또 플러스 홀스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죠. 홀스 아이디까지 해가지고 이 섹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리하는 방법에서 중복을 좀 줄이면서 좀 부속으로 딸린 이런 애들을 활용하는 게 위크 엔티티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식별관계를 왼쪽 거에 대한 키를 포함을 한다라는 특징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지금 계속 설계하는 방법 배우는 건데 설계할 때도 중요한 게 redundant attribute, 중복되는 attribute들을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했던 예시예요. 자, student라고 하는 어떤 엔티티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 department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엔티티에서 봐야 되는 게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 디파트먼트 네임, 어니 학과라는 이 이름이라는 이 부분이 서로 지금 겹치는 형태를 볼 수 있죠. 보면 얘네들이 겹치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아래처럼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스튜던트 디파트먼트라고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스튜던트는 어디에 연관이 됐는지 이렇게 아래처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튜던트는 내가 어떤 지금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스튜던트 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제거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는 중복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뒤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짜야 하는지 관련된 정보인데 이렇게 보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오른쪽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을 관리하는 엔티티랑 그 다음에 이 교원들을 관리하는 엔티티가 따로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 다 어떤 디파트먼트에 속하겠죠. 디파트먼트에 속하면은 얘네들을 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관련된 정보도 어느 학과에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릴레이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반을 가르치는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각각을 관계로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나중에 처리할 때 유용하게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예제 중에 저런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디파트먼트를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기는 대학에 관련된 네, 예시였고 뒤에도 한번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릴레이션 우리가 이런 스키마를 활용을 할 때 얘네들의 중복이나 이런 거를 좀 제거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우리가 릴레이션 스키마로 우리가 항상 얘네들을 표현을 하는데 잠시만요. 시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네, 네, 릴레이션십 스키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잠시만요. 네, 여기 다시 그냥 스키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게 다시 중간에 하나가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냥 바로 뒤로 그냥 보면은, 네, 아까 그냥 강한 개체, 약한 개체를 이렇게 아래 있는 자, 이 형태로 그냥 표현하는 형태라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다시 얘기하면, 네, 우리가 아까 이런 이 weak entity의 부분이 중간에 약간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strong entity랑 weak entity를 표현할 때는 뭐 이렇게 스키마로 표현하면은 아래처럼 표현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모두 다 이런 키로 작용하니까 키로 작용해서 섹션이라고 하는 이 분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앞부분이 약간 중간에 약간 잘못 들어갔던 것 같고요. 뒤에 설명 다시 여기서부터 넘어가면은 자 이제 복합 관계, 복합 어트리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전에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겹치는 우리가 중간에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형태를 컴포지트 어트리뷰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포지트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이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first name, 뭐 last name과 middle nam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스트리트 넘버, 스트리트 네임, 넘버 이렇게 중간을 나눠 가지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릴레이션을 구성할 때는 이 각각이 좀 쪼개질 수 없는 형태로 분리해 가지고 넣는 것이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얘네들을 바꿔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복합 속성을 다 좀 쪼개가지고 네임도 다 쪼개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넘버나 이런 것도 다 쪼개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아래처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속성은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넣어주면 되고 바로 또 뒤에 나오는 그러면은 멀티밸류드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하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뭐 핸드폰을 제가 뭐 두 가지를 들고 있어서 핸드폰이 두 개인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이런 릴레이션 스키마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본다면은 뭐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따로 어떤 릴레이션을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를 뭐 한 개, 두 개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몇 가 있다면 아이디, 폰 넘버로 해가지고 인스트 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활용하면은 내가 아까와 같은 이런 멀티밸리드 어트리뷰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스트럭터가 이 사람이 뭐 이런 번호도 있고 이런 번호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따로 투플로 뺀 다음에 이 투플 간에 서로 관계만 만들어 준다면은 내가 핸드폰 번호가 뭐 10개더라도 걔네들을 적절하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을 다루는 부분이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뒤를 어, 보자면은 자, 여기도 아까 그 중복된 내용이 약간 제가 PPT 구성에 약간 중간에 아까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다시 중복된
릴레이션십 셋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릴레이션십 셋을 할 때 이렇게 매니 투 매니라고 하는 형태가 있겠죠. 자, 다대다의 관계를 가져서 이 인스트럭터랑 스튜던트랑 어드바이서가 있을 때 얘네들을 어드바이서라고 하는 형태는 얘네들의 각각의 아이디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형태로 릴레이션십 셋을 구성할 수 있다. 뭐 아까 같은 내용인데,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중복을 줄이는 형태로 가려면은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스트럭터랑 이렇게 스튜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매니 사이드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나로 표현이 됐죠. 그럼 인스트럭터 하나당 스튜던트가 뭐 여러 명이 붙을 수 있다고 나오면은 이럴 때는 아래에 있는 여기서 아이디와 관련된 얘를 키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자, 이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 디파트먼트도 1대 다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 디파트먼트는 또 한 번 쓰이죠. 이 디파트먼트를 관리할 때는 얘는 인스트럭터도 디파트먼트를 가지고 있고 스튜던트도 디파트먼트를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안 지켰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같은 디파트먼트 네임이지만 얘가 이 교수의 디파트먼트를 나타내는지 학생의 디파트먼트를 나타내는지 이런 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디파트먼트를 동시에 인스트럭터에서도 활용하고 스튜던트에서도 활용한다. 그러면은 따로 빼서 이렇게 두 가지를 1대 다의 관계로 이렇게 구성해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동시에 얘네가 둘 다 활용되는 경우, 그래서 얘를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랬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원투원은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도 비슷한 똑같이 중복성을 아까처럼 제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또 한번 이 스페셜라이전, 이 구체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구체화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할 때 좀 약간 객체지향처럼 상속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룹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자,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서로 관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스페셜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구체화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이 뭐 삼각형으로 삼각형 연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학교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뭐 비슷한 정보를 사용할 때가 있겠죠.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 뭐 고유 넘버라든지 핸드폰 번호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겹칠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따로 person 뭐 이렇게 person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비슷한 애들을 상속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attribute를 inheritance 상속해 가지고 새로운 엔티티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employee랑 student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가 회사를 학교를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를 이런 형태로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employee 관리를 할 때 이런 형태로 얘가 생겼다면은 우리가 뭐 ID, name, 뭐 쭉쭉 읽고 얘는 샐러리가 이런 형태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튜던트 왼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는 건데, 자, 스튜던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얘도 ID, 뭐 네임 쭉쭉 해서 토탈 크레디트 이렇게 관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엔티티를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 거면 따로 만들지 말고 person이라고 하는 좀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상속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구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그러면 표기를 해서 employee 해서 salary 하면은 얘는 샐러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아래다가 표현을 하는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엔티티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얘네끼리 서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개체를 그대로 쓰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래 같은 경우는 뭐 세크리터리랑 인스트럭터는 여기에서 또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다 비슷한 교체화를 해서 따라가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뒤에를 보면은 여기도 참여 같은 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속해서 이 개체를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스키마를 위에 있는 거 만들고 아래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거를 따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프라이머리 키만 가지고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상속받는 형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person의 ID, name, street, city가 있고요. 스튜던트는 ID랑 토탈 크레딧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어, 이렇게 가져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드 같은 경우 여기서 이 위에 나머지 정보들을 가져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상속되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여기만 따로따로 관리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단점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스튜던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싶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여기 다 정보려면 person이라고 하는 다른 엔티티에도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플로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은 다른 정보를 얻을 때 다 가져와야 된다는 게 있고 자 아래처럼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이나 그 인헤리티드 어트리뷰트를 그대로 다 가져와 가지고 모든 속성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적어주는 경우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랑 반대겠죠. 아까는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리했지만 접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접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할 때 네임이나 스트리트 이렇게 좀 쓸데없이 키도 아니면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좀 추가되는 그런 형태도 네,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이 구체화를 이렇게 상속을 해서 만들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옵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화라고 하는 이렇게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러면 아까 같은 것을 어떤 형태로 짤지 바텀업에서부터 짤지 뭐 이런 좀 이 구성을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차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엔티티를 해가지고 비슷한 애들이 있으면은 새롭게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같이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얘네가 둘이 지금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 빼가지고 바텀에서부터 바텀업 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얘네들이 또 참여하는 형태에 대한 제약인데요. 이렇게 구체화를 할 때, 스페셜리제이션 할 때 구체화가 얼마나 컨스트레인트 얘네가 모두 다 참여하는지 아니면은 파셜만 참여해도 되는지 이 두 가지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겹치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엔티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여기서 그 아래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네, 그러니까 얘네가 무조건 여기서 포함을 해야 되는지가 투털이고 아니면은 학생만 가지고 여기에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에 따라서 토털과 파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두 학생을 모두 다 우리는 학생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넣은 다음에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토털이 되는 거고 따로따로도 관리한다 그러면은 파셜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약 조건을 초기에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뭐 예시인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partial generalization, partial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토탈인 경우는 모든 스튜던트에 있는 엔티티들이 걔네가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예를 들어서 graduate라고 하는 대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언더 graduate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모든 스튜던트에 있는 엔티티가 여기랑 여기에 다 들어갈 경우에는 토탈이 되는 거고 다 안 빠져도 되는 거면은 파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제를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해준 건데 기본은 파셜이 디폴트로 그래서 관리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 더 학생이랑 예를 들어서 직원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두 개로 표현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학생이나 직원 둘 다 들어가 다 배분이 돼야 된다면은 토탈인 거고 여기서만 있으면은 걔네들은 파셜인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설정을 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얘네들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는 것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볼게요. 자, 어그리게이션은 뭐냐? 한마디로 몇 가지 우리가 엔티티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좀 쉽게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통합화라고 어그리게이션이란 말이 통합화라고 하는 뜻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다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트럭터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고 이 둘은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삼진 관계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참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또 여기서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는 거죠. 뭐 몇 번인지, 뭐 S인지, 뭐 A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벨4를 가지고 이 평가를 또 인스트럭터에 대해서도 하고 스튜던트에서도 하고 프로젝트에서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이벨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따로 이렇게 관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자, 여기 위에 있는 프로젝트 그러면은 이 이벨포랑 프로젝트 가이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내용들이 겹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보면은 이 프로젝트 가이드는 자, 얘 같은 경우는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벨포 같은 경우는 뭐 참여랑 플러스 뭐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서로 이런 정보들이 오버래핑 인포메이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래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프로젝트 가이드를 없애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랑 또 이 평가랑 또 관계 없는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조금 우리가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성을 어떻게 없애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그러면 하나의 그냥 어떤 추상적인 엔티티로
묶어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을 뭔가 하나로 묶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평가를 따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aggregation, 통합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는 평가랑 평가하는 것과 누가 참여하는지 이 정보들이 너무나도 중복이 되는데 하지만 하나로 통합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통합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들에 대한 관계를 또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어그리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어떨 때 이걸 써야 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이 DBMS의 단점이 관계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는 게 이 프로젝트 가이드, 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졌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를 그냥 이 프로젝트 형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관계와 관련된 또 새롭게 관계를 다른 엔티티랑 이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또 엔티티로 봐서 통합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관계들을 그냥 하나의 또 그런 굉장히 큰 개체 집합으로 개체로 간주한 다음에 걔랑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이어그램에서 표현을 할 때는 하나의 큰 이런 어그리게이션을 이렇게 네모로 엮어줍니다. 이렇게 네모로 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가 있겠죠. 중요한 정보를. 그래서 걔를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을 따로 하면은 자동으로 이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이 뭐 교수와 학생에 대한 평가까지도 한 번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짜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또 관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또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뭐 어그리게이션을 할 때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형태로 통합해서 한다면은 걔네들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가 무조건 그 새로운 스키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어트리뷰트랑 관련된 엔티티 셋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인스트럭터의 아이디랑 프로젝트 아이디랑 이 아이디 얘네들 아이디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걔네들과 이밸리에이션은 얘 자체에 또 이 자체의 키도 포함을 해가지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 네 가지를 표현하는 eval4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이렇게 통합화를 진행해서 릴레이셔널 스키마를 구성해서 관계 간에 어떤 또 새로운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보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생이 어떠한 학과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서로 겹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또 문제점들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얘네가 겹치지 않게 서로 나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학생이 있고 이 학생이 어떤 분반을 수업하겠죠. 분반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이 분반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적 뭐 예를 들어서 A, B, C 같은 이런 성적을 매긴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능이 필요한 형태로 저희가 릴레이션을 구성하려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짤 수 있겠죠. 자, 근데 위에 예시는 중복되는 게 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스튜던트에 대한 정보가 있고 섹션에 대한 정보
이거는 분반이죠. 한마디로 분반에 대한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 뭐 지금 2분반이었다면은 자, 이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2분반에 대해서 과제를 채점하는데 과제를 이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키 하나가 있고 아래도 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분반당 그냥 최종 점수가 하나만 나오는 자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제가 여러 가지 나오는 경우는 아래처럼 만들면은 처리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어, 어사이먼트가 어사이먼트가 네, 여러 개인 경우 처리를 못하겠죠. 여러 개인 경우 처리를 한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네, 디파트먼트 네임이 네, 중복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좀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예시는 바로 뒤에서 뭐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네, 얘 같은 경우 위에 거는 그냥 디파트먼트 네임을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주시면 바로 네, 중복되는 병부만 빼면 되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아래 있는 이 분반 같은 경우는 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관계나 엔티티를 활용해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랑 섹션을 아까 바로 이었다면은 중간에 새롭게 어사인인 과제라고 하는 어떤 엔티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에 대한 점수를 여기서 부여를 뭐 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약관 관계로 해서 네, 어사이먼트가 이렇게 수업이 있으면 이 수업에 대한 약관 관계에 어사이먼트가 있고 이 어사이먼트가 학생이 무조건 참여하면은 점수를 매기는 이런 형태로 짜면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아래 있는 얘가 오류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얘가 오류가 생긴 이유는 얘는 왜 오류가 생겼냐? 우리가 다중값 속성이 필요한 거죠. 얘는 다중값이 필요한데 다중값 네, 속성이 필요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건데 이 다중값 속성을 처리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두 가지 메인 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힘들어서 생긴 문제죠. 자,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다중값 속성이 우리가 새롭게 필요한 경우는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따로 약한 관계로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어내 가지고 처리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여기 같은 여기도 아까 이렇게 다양하게 마크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걔를 위처럼 진행하면은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는 비슷한데 다중값 복합 속성을 쓴 거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보통 위처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얘가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었다면은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중값을 쓰고 다중값을 처리할 거면 위처럼 약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뭐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구축하는 형태에서 좀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엔티티 같은 경우도 다중값과 이런 거때또 아까 같이 따로 관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엔티티를 이 폰 넘버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엔티티에 들어가기 애매한 이런 특정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처럼 우리가 따로 빼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폰 넘버에 대해서 정보들을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위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왼쪽이죠. 왼쪽 얘가
네, 얘가 이렇게 하나의 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여러 폰 관리를 할 수 있죠. 여러 개 폰을 쓸 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여기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우리가 학생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학생이 수강 신청하는데 이 섹션과 이 수업과 관련된 이런 분반과 관련된 이런 어떤 어, 엔티티 두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예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한 번에 엮었지만 우리가 분반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분반의 입장에서의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수강 신청에 대한 정보를 따로 좀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또 각각의 서로 다른 이런 관계로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하게 각각에 대한 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형태로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얘에 대한 뭐 접근 관리, 뭐 정보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따로 이렇게 릴레이션을 구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 바이너리와 관련된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게 거의 다 바이너리죠. 자,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엔티티가 두 개인지 그리고 논 바이너리는 참여하고 있는 엔티티가 뭐 그 이상인지 다대 뭐 다진 관계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보면은 얘네들도 대부분 우리가 바이너리로 하는 게 바이너리 좋지만 어떤 경우에 또 논바이너리로 좀 복잡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랑 뭐 자식이나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가족을 표현하는 형태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페런츠라고 하는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일드도 필요하고 그냥 마더와 부모에 대한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로 예를 들어 차일드랑 얘랑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차일드랑 파더랑 마더를 어, 아까처럼 다시 표현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father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child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은 non 바이너리 하게 되지만 얘를 그냥 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 마더라고 하는 릴레이션십, 마더라고 하는 릴레이션십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도 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랬을 때 뭐 장점은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 대해서 마더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또 쉽게 더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럴 때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까 프로젝트 가이드처럼 세 가지의 엔티티가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있어야만 하는 상황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바이너리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일드랑 그냥 아더랑 어떻게 뭐 관계를 이렇게 하던가 그다음에 차일드랑 또 관계를 해서 아더랑 관계를 하는 이런 형태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너리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많은 기능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은 논바이너리한 복잡한 릴레이션을 바이너리 폼으로 어떻게 바꾸는지와 관련된 건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C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보통 다 자르는 거죠. A, B, C가 하나라면은 A, B 그다음에 C랑 관련된 거, B와 관련된 거 각각을 하나로 쪼개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은 자 여기는
왼쪽은 지금 삼진관계죠. 삼진관계죠. 그래서 이 A, B, C에 대한 관계가 하나의 릴레이션십으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면 이쪽은 사실상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얘와의 관계 하나, 얘와의 관계 하나, 얘와의 관계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쪼개서 바이너리 세 개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오른쪽의 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처럼 바꿔가지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뭐 비슷한 예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중간에 인스턴스를 껴가지고 한다는 그런 네. 그래서 뭐 모든 제약 조건을 갈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아무튼 우리가 제약 조건을 바꿔가지고 세 개짜리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뒤에 나온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ER 모델의 형태를 좀 표현하는 다른 표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여기는 ER 모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뭐를 위크로 스트롱을 할지 뭐를 엔티티로 하는 것이 좋을지 릴레이션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그다음에 뭐 얘네들을 쓸 건지 통합하나 이런 걸 쓸 건지 등등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열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고 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머리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벌 쓰는지 엔티티, 릴레이션, 그 다음에 위크 이렇게 표현하고 필수적인 참여 그리고 키는 밑줄이고 그 다음에 위크 엔티티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요약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ER도 사실은 표현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은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줄 텐데, 그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또 다른 형태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또 표기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저희는 아마 왼쪽에 있는 가장 많이 다뤘던 이 부분으로 또 출제는 진행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볼들도 어떤 거에 있는지 나중에 또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 부분도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뭐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언어도 있는데 얘도 비슷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얘네들을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어, 이 뭐죠 마른 목골을 활용해가지고 마른 목골로 관계를 표현했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뭐 말이라고 하는 걸로 적어가지고 하는 다른 형태인데 일단 저희는 왼쪽을 기본으로 강의는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엔드엔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만 좀 표기 방법이 다른 형태를 여기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표현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근데 뒤에서 오라클을 조금 다룬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마 나중에 실제 코딩에서는 다루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해서 6장 저희가 올렸고 제가 이 클래스에는 따로 이 6장만 뺀 파일을 따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그 파일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그냥 좀 아마 재미는 좀 없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어떻게 우리가 실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ER 다이어그램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과 흔히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오류들 변환할 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변환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장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공지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실습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또 휴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제 수업은 무조건 빨간 날이면은 그날은 휴일하고 향후에 영상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고 저는 아마 다다음 주쯤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장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